안녕하세요. 소리주스의 권혁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올린 적 있었던 그 마운트 이스케이프를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전 영상에서 키핑 이스케이프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뭐 키핑을 포함해서 좀 더 이제 상황별로 여러 가지 이스케이프 쓸만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마운트든 사이드든 백이든 모든 안 좋은 포지션에서 최초로 만들어주면 좋은 거는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프레임, 구조물, 어떤 구조물이 들어오면 제가 직격으로 받아야 되는 무게라든가 압력을 그 구조로 실어서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로 올라왔을 때도 이 팔꿈치 프레임이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최악의 상황은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 상대방이 손목을 눌렀을 때, 이거는 제가 프레임을 살릴 수도 없고 몸이 너무 벌어져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프레임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내 골반 위에 앉아 있느냐, 어깨 위에 앉아 있느냐를 따라서 하이 마운트냐, 로우 마운트냐,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로우 마운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제 팔이 안전하게 프레임을 계속 구성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하이 마운트가 되면 될수록 상대 다리랑 내 팔이 싸우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다리가 팔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팔로 다리를 이기려는 시도는 효율이 없어요. 상대가 계속 위로 올라가서 다리가 내 팔을 더 죽이면 죽일수록 저는 힘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다리를 올려서 상대를 넘기고 이런 하이 마운트가 됐을 때 이스케이프도 있지만, 이걸 하려고 상대방을 하이 마운트로 보내주는 거는 너무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대가 하이 마운트를 하려고 하면 저는 계속 위로 올라가서 로우 마운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 팔꿈치 프레임을 만드는 게 모든 방어에 이제 우선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을 붙이고 상대방 허벅지보다 내 팔꿈치가 안쪽, 상대방 골반을 내 팔꿈치가 막을 수 있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상대방이 저를 누를 때 제가 상대방이 더 이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제 팔을 열지 못하게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이 프레임 구성을 이제 1번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상대방 무게중심을 보고 내가 여기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상대가 자기중심을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경우, 이 상태에서는 제가 움직일 때 이 사람이 엉덩이를 조금만 들어주면 저랑 떨어져 버려요. 그럼 저 혼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브릿지를 하거나 움직이는 건 지금 좀 힘든 상황이고, 대신에 상대방 중심을 가지고 혼자서 서 있을 때는 뒤로 미는 구조에는 상대방이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이나 저 사이에 구조를 넣고 제 뒤에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뒤로 미는 거는 짚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밀고 일어나면 뒤집고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 받침대를 만든 시점 이후에 다시 상대가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뒤로 밀리지 않더라도 제가 뒤에 받침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 몸이 뒤로 빠져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프레임, 팔꿈치 프레임을 세우는 게 항상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거고, 상대가 서 있을 때, 상대가 앞으로 숙였을 때 경우의 수가 좀 나눠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앞으로 숙였을 때는 제가 밀어도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위로 밀리는 거죠. 위로는 밀어도 상대방이 힘을 주지 않아도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로 밀었다가 내렸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쓸데없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밀고 상체를 세워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랑 같이 브릿지 해가지고 구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숙이고 있는 상황, 특히 뭐 나를 서브미션 걸려고 누르거나 뭐 목을 잡거나 나한테 달라붙어 있을수록 제가 움직이면 상대방도 움직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냥 상대방의 중심을 파악해서 나한테 실려 있으면 같이 구르고, 떨어져 있으면 밀고 나오고 하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이스케이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프레임에서 상대방이 세우고 있으면 짚고, 두 개 프레임이 생기면 밀고 일어나거나, 최소한 내가 다시 빠져줘.
내가 뒤로 프레임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엉덩이를 빼서 마운트로. 이렇게 프레임을 세울 때는 이쪽이랑 이쪽의 무게중심을 생각해서 내가 이쪽을 밀면 이쪽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밀어서 이쪽 다리가 무겁고 이쪽 다리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가벼운 다리를 엉덩이로 열고 무릎이 들어오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중심이 서 있을 때 1구 싱글레그 X 세우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상대방 중심이 나한테 떨어졌을 때 브릿지에서 뒤집어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중심이 서 있거나 숙여져 있거나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다시 가드로 돌아가서 다리를 긁어오거나 아니면 띄워서 가져오는. 제가 다리를 보시면은 다리가 미리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깔고 준비되어 있어요. 이 다리가 이렇게 위를 보는 각도가 아니라 옆을 보는 각도로, 그 다음에 팔꿈치가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이 다리를 빼줄 수 있고 긁어서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얘를 가져갔을 때 무릎이 지금 여기 있으면 4분의 3 마운트 상태에서는 제가 엉덩이를 튼다고 해도 반대로 틀기가 힘들어요. 가드긴 한데 상대방한테 더 기회가 많아요. 제가 오히려 더 몸을 틀면 이게 백훅이 되고 상대가 백을 모을 수 있고, 그래서 발목을 가져가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 밑에 있는 무릎이 상대방 무릎을 넘어올 때까지, 여기까지 오고 나서 엉덩이를 틀어줘야지 턱까지까지 갈 수 있어. 이거는 상대가 서 있는 상황이나 숙이고 있는 상황이나 전부 사용 가능해. 날 잡아도 다리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상대방이 발을 좀 긁히지 않는 상황에서 발등을 바닥에 붙여봐. 발을 잘 안 긁힐 때 발등을 띄워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방이 앞으로 숙이든 세우든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상체 프레임, 하체, 다리 가져올 준비, 요 두 가지를 마운트에서 만들어 놓으면 세우면 짚고 일어나고 붙으면 브릿지하고 중간에 다리가 잡히면 어떻게 나왔든 간에 다리를 가져가는. 그래서 그냥 일반 하프가드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딥 하프가드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딥으로 갈 때는 똑같이 다리를 끈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다리를 지렛대로 쓰고 이 위에 있는 다리를 끌어당겨 가지고 이 다리가 들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다리가 들리면 제가 골반을 받쳐놨던 프레임, 이 손을 다리 사이로 넣을 수 있어요. 이 손이 다리 사이로 못 들어가면 4분의 3 마운트에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딥하프 방향이 아니라 그냥 깔리는 방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려면 이 밑에 틈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무릎을 꽉 꿇었을 때 여기 틈이 없단 말이에요. 이 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다리 밑에서 받쳐놓고 이 다리 밑에서 당겨주는 동작으로 지렛대로 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딥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렛대를 만들어주고 손을 집어넣어서 딥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마운트에서 기본은 프레임, 다리 옆으로 누워서 끌어올 수 있는 준비, 상대방 중심에 따라서 세우드릴 밀고 일어나는 거, 앞으로 숙이면 브릿지, 그 다음에 다리 끌고 오는 거. 그러면 이제 다리 끌고 오는 거에 대한 상대방 리액션은 무릎을 세워서 테크니컬 마운트. 이렇게 되면 제가 다리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마운트가 됐을 때는 상대 중심이 이쪽으로 빠져 있는 거니까
제가 상대방보다 더 크게 몸을 틀 수 있으면 2807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반대쪽으로 나가주면 X가드로 갈 수 있고, 내가 몸을 트는 속도가 상대방보다 느리다, 힘들겠죠. 그래서 더 안쪽으로 내가 틀어서 나갈 자신이 없으면은 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너무 대놓고 삼각을 줄 수 있는 각도니까 반대쪽 손을 집어넣고, 이것도 사실 겨드랑이를 열면 역삼각을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히게. 그래서 마운트에서 새우드릴, 테크니컬 스탠드업, 브릿지, 하프가드, 딥하프가드, 그 다음에 테크니컬 마운트일 때 싱글레그 X나 아니면 엎드려서 일어나는 방법까지 상황에 맞게 써주는. 그리고 이제 하이 마운트가 됐을 때 다리를 올려서 넘겨주는 이스케이프를 쓰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이 마운트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이스케이프를 쓰기 위해서 하이 마운트를 준다,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다시 팔꿈치를 숨겨서 로우 마운트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막 안바 걸기 직전까지 하이 마운트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제 브릿지, 제가 다리 끄는 거 뭐 이런 게 먹히지 않는, 팔은 점점 힘을 잃고, 상대방이 많이 올라올수록 대신에 내 다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상대가 내 골반 위에 앉아있으면 다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지만 뒤로 앉아. 뒤에 앉아있으면 제 다리가 안 올라와. 근데 내 가슴에 앉으면 더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면 제 다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걸어서 상대가 서 있으면 뒤로 넘어지겠지만 상대가 앞으로 숙여. 앞으로 숙이면 뒤로 안 넘어가죠. 그러면 뒤로 넘기지 못하면 앞으로 더 숙여. 그러면 내 머리가 걸리지 않게 머리가 옆으로 빠져서 내가 뒤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마운트를 뺏겼을 때 막무가내로 파닥파닥 거리고 밀고 이런 게 아니라 침착하게 다시 프레임을 살리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내가 가기 쉬운 이스케이프를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마운트에서 이스케이프가 쉬워질 겁니다. 물론 마운트 이스케이프라는 것 자체가 마운트가 이미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고통스럽고 잘 안 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그나마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상대방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셔야지 좀 더 높은 생존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6년도 더 전에 올렸던 마운트 이스케이프 영상에서 키핑 이스케이프만 빼고 이제 다시 정리한 영상인데, 새로 나온 영상들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